배 소장님, 예, 화불 단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는 그렇습니다. 하나만 오지 않고 여러 개가 온다. 같이 온다고 이야기하죠. 예. 성문종합용에도 나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에 자기가 말실수, 실언을 해갖고 지금 치명상을 입은 데다가 이 TV 토론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지금 하락세로 완전히 돌아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늘 지금 가족이 문제 아닙니까? 가족이. 형수 욕설하죠. 형님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부인 김혜경 법카가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는 항소심까지도 150만 원 벌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벌금형 받았죠. 그런데 또 하나 골치를 썩히는 게 자식이에요. 뭐 자식은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이재명이가 전에도 이 큰아들 이 뭐 동호입니까? 예. 뭐 이름까지는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다 공개돼 있어요. 예. 그동안에도 뭐 불법 도박이다, 음란물 유포다, 군병원 특혜 입원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예. 아비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난 대선 때도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무슨 불법 취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정말 이 집안은 까도 끝이 없는 양파 집안인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이 기사에서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불법 취업을 했다는데 아니 이재명 후보의 재력으로 보나 초1급 체제의 영향으로 보나 이렇게 어설프게 불법 취업을 할 일입니까? 그리고 양양읍에 양양이 가서 말이 됩니까? 양양을 왜 갔죠? 난 그러니까. 이걸 추적을 해야 돼요. 네.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6월 달에 결혼설도 있었거든요. 결혼식설. 결혼한대요. 6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양양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기사를 어디서 데일리안에서는 작성해야 되는데 이 기사도 이 기사 자체로의 가치가 있지만 왜 양양이 원래 매일신문인가에서 특종을 했어요. 지금 이거 매일신문에 좋은 신문에서 특종을 했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어설프게 또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직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는 군에 것은 위치한 영어 교습소에 다시 한 번 더 가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불법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 교습소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이른바 말하자면 고관 대작의 자리를 놓고서 불법 취업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선에 나섰고 또 더군다나 초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런 어설픈 그것도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직장입니다. 예. 영어 교습소의 불법 취업 이건 무슨 난데없는 이야기인지. 두 번째는 취업도 무슨 수원도 아니고 성남도 아니고 양양이에요. 강원도 양양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 너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걸 파헤쳐야 돼요. 그리고 6월 달에 결혼식이 나온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지금 이 해프닝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네. 이상해.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무슨 지역이 가령 어디 뭐 안성이다 또는 뭐 성남이다. 그게 아니에요. 양양이에요. 네. 양양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서핑입니다. 서핑. 어. 서핑의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양양 해변. 그 놀러 간 거 서핑 아닌가? 타러 갔나? 예. 영어 교습소예요. 그리고 예. 이 학원 같은 데는 이제 강사를 둘 수가 있는데 교습소는 그 교습소 허가를 직접 낸 해야 사람 돼요. 직접 해야 돼. 직접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아마 미국에서 유학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영어를 좀 가르친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불법 취업이 돼갖고 이 교습소는 네네. 영업 정지를 또 당해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그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름도 이동호인데 강사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을 썼나요? 예. 그랬다는 뭐 얘기가 있어요. 지금 기사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월세를 또 10만 원을 내고 있었다는데 거기 보증금만도 500 내지 1000만 원 이런 것은 누가 대준 것 같은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공개된 재산만 해도 주식도 투자하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데 예. 이게 월세를 못 내서 이걸 누가 대준 것일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월세 비용을 내고 있는 건지 이것도 지금 의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어 교습소 말이 안 되죠. 이걸 불법으로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처구니가 없고 두 번째 지역도 양양이라는 것이 도무지게 연결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적어도 보전금 500만 원, 1000만 원 내면 될 일인데 이게 합법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만 원이 됐다는 것도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30대 중반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국에서도 아마 괜찮은 대학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있는데 K대 아닌가요? 예, K대죠. 네.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재산이 390만 원인데 또 6월 달에는 결혼을 한다. 390만 원 들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청년 취업이 어쩌고 어쩌고 무슨 실업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도 해결을 못 하면서 어떻게 다른 온통 미스터리잖아요. 정말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이거 보면은 이해가 됩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도 이해가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이 진보 측에 전직 대통령 문다혜도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도 그렇게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개 지금 수사를 받고 또 벌금형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미리 후보인 이재명 이 후보의 아들은 이번에만 뭐 어떻게 문제가 됐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그 이전에 지난 대선 때도 크게 문제가 그렇죠. 돼가지고 엄청난 논란을 그러니까 빚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렇죠. 해결을 못하고 아들이 말씀하신 대로 양양에 간 게 그 서핑으로 간 거 아니에요? 놀러? 그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미스터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미스터리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터져도 또 터졌잖아요. 그리고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2차 토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은 가족상을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경기지사 때도 문제가 됐던 것이 형 정신병원 또 형수 욕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형수 욕설에 대해서 엄마한테 어떻게 했다, 뭐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가족의 일이지만 대중 앞에 선 사람이면 형수한테 그런 욕설을 냈다면 사과부터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적어도 사람들이 듣기에 그 엄청난 거부감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코 박사님은 아무리 형님하고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대통령에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 형님한테 쌍욕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적어도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법과 카드도 이걸 정치보복이나 탄압으로 봐야 됩니까? 사과하고 이건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석고대죄해야 될 일이죠. 세 번째는 뭐냐? 자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면 이걸 해명해 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이때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또 정치 보복하고 또 이런 보수 언론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이재명 후보 일극체제인 공간에서는 먹혀요. 민주당에서 개딸들한테. 근데 지금 지지율에 타격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그 태도를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태도가 지금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후폭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수신제가 본인도 안 돼 있고 제가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 가짜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가짜 아들들이 지금 방탄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이재명 재판도 중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제 아들 방탄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어떠한 형사 재판이나 처벌을 하지 못한다. 이런 법안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정말 이 법적으로 호적으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정치에서 이건 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 내에서의 의원들이 크리스찬이라면 큰일 날 일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큰일 날 일입니다.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비판이라는 것은 모두가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정치 성향 때문에 보수의 편을 들 수도 있죠. 민주당은 민주당 편을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민주당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고영선 TV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보수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언론이에요. 그게 저널리즘이에요. 그게 삼권분립이고 그 견제예요. 근데 내 편은 무슨 명예살인을 하든 뭐든 다 오케이야. 상대방은 사실이 아닌 것까지 가져와서 악당으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이건 정말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 이 가족 전체가 미스터리의 연속이란 말이야. 까도 끝이 없는 양파남인데 이 김문수 후보 도지사를 2번이나 하고 국회의원도 3번 하고 장관까지 했는데도 봉천동 24평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설란영 여사 뭐 카드 한번 써본 적 없고 관용차 한번 써본 적 없고 또 관사에도 뭐 본인이 가서 다 설거지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하나는 그 딸 뭐 민주씨인가 이런 것 같아요. 사회복지학과를 대학에서 전공해가지고 가톨릭 대학이죠. 예.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을 했던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거기서 나가지고 거기 가서 사회복지사로 그대로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부부가. 사위도. 예. 사위까지 그러니까 부부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김문수, 양양에 가서 그렇죠. 서핑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는 그 아들과 부천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토박이로 살면서 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김문수 자녀 너무 비교가 되지 그래서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른바 가족 경쟁력이에요. 미국 대선에서도 가족 경쟁력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배우자 토론회 하자. 워낙 이제 배우자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예. 이제 지난 대선에도 김혜경 여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안 하잖아요. 안 오죠. 민주당이 그랬다가는 박살 나버리죠. 자신이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설란영 여사가 유세장에 등장하니까 난리예요. 왜? 이게 이른바 누나 효과, 언니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 노동계의 전설입니다.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아닙니까? 1,500명 노조원의 정말 그 운동가예요. 제가 설란영입니다 이러면서 그 1,500명의 이 노조원들을 지락펴락했던 여걸이죠. 순천역으로 나오고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결혼을 보더라도 영원함을 지금 통합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런 의미로 결혼을 했겠습니까만은 이제 그게 효과를 주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가 되니까 그냥 유세장에 나와도 별 꺼리낄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리 뭐 대세론 어쩌고 하더라도 전혀 가족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또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가족이 생각해야 되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도.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그 가족의 일로 얼마나 많이 또 우리가 국민들이 곤혹스러웠다는 것이죠. 그 영향이 대선에까지도 지지율에까지도 지금 설란영 이펙트가 이른바 나비 효과가 아니라 메가 나비, 슈퍼 나비, 울트라 다람쥐 나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대비되는 두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